퍼스트랩의 홍보선입니다. 오늘 전시의 마지막 날인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물과 기름을 섞는 초음파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곳에 수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화장품도 그 색상에 따라서 굉장히 그레이드가 많고, 의약품도 예전에는 치료하는 목적으로 썼다면 요즘에는 뭐 식품에도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매년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물질들이 단일 물질이 아니라 작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개를 섞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섞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량 다종의 계면 활성제를 쓰게 되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계면 활성제가 작게는 뭐 수프로, 많게는 수십 프로에 이제 육박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 친환경 계면 활성제로 변환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그 계면 활성제가 약점이 뭐냐면 활성이 잘 안 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을 하기 위한 부스팅으로 합성 보조제를 추가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저거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양의 합성제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알러지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요즘에 시너지 알러지라고 해서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가 극대화되고 그것 때문에 더 알러지가 있고 이런 시너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 소재를 개발했고 이거를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계면 활성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라는 물질이 있고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물질을 그냥 바틀에 담아서 판매할 수가 없죠. 사람이 쓸 수 있는 제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섞이지 못하는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활성제를 쓰게 되는데, 첫 번째 단점은 점도가 올라가죠. 계면 활성제를 쓰면 이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첫 번째 기전이 점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상분리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에센스 제형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활성제를 쓰게 되면 크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활성제 하나로 모든 제품이 케어가 안 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A는 A 다시여야 되고 B는 B 다시여야 되는데 A 하나로 다 케어가 안 되니까 다종의 활성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A를 개발했는데 계면 활성제를 찾지를 못해서 제품이 나오지 못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는 무계면 활성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기술의 핵심은 원하는 소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저희가 무계면 활성제 솔루션의 중심의 기술은 초음파 기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혼초음파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위에서 밑으로 단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재현성이 거의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퍼스트랩의 초음파 장비는 두루마리 휴지 형태의 앞전소자를 사용합니다. 두루마리 휴지 중앙에 보시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에너지가 꽉 차게 되고, 꽉 찬 부분을 이제 시료가 지나가면서 분산 유화가 되는 형태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두루마리 휴지 형태 원통의 앞전 세라믹이 이렇게 있고 단면입니다. 요 냉각수를 통해서 온도가 실시간으로 제어가 되고, 요 중앙에 에너지가 꽉 찬 상태를 나노 입자가 들어가면 분산이 되고요. 아니면 물과 기름이 지나가면 유화가 되고, 다른 소재가 지나가면 리포솜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앙부의 에너지가 꽉 차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는 소재가 모두 에너지를 균일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혼초음파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 실시간으로 흐르기 때문에 양산형도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냉각수가 흐르고 있어서 저희가 장비 시연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돌려도 시료의 온도가 많게는 5도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제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그러니까 이 초음파가 어떤 방법으로 분산 유화가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단연코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이 캐비테이션은 초음파가 이제 진동이잖아요.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미세 기포가 생깁니다. 그 기포들이 터질 때 나온 에너지로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에너지가 터질 때 버블 하나당 압력이 2000기압.
그 다음에 280m 속도로 방출됩니다. 1m 물기둥을 어깨에 올렸을 때 압력을 1기압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상상해 보시면 2000기압은 어마어마한 압력이죠. 그리고 터질 때 280m 속도로 나옵니다. 저희가 매미 태풍이 70m예요, 초속. 그러니까 버블 하나가 터질 때 2000기압이 매미 태풍의 4배 속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블 옆에 만약에 물과 기름이 있으면 이제 유화가 되고, 나노 입자 응집이 있으면 제어가 되는 형태로 이제 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블이 터질 때 진짜 에너지 나오는지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약간 흐리게 나오는데요. 버블이 만들어지고 얘가 흐리게 터질 때 여기 살짝 콘이 보이시죠? 에너지가 찍힐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 퍼스트랩의 기술인 집속 초음파가 왜 강력하냐 설명을 드리자면 주파수에 있습니다. 1초에 한 번 진동을 1Hz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400kHz를 씁니다. 그러니까 1초에 40만 번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럼 40만 번 진동할 때 얼마나 많은 숫자의 버블이 생기고 터지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저희는 중앙부에 모아서 그 에너지로 나노 분산과 유화를 합니다. 저희 부스에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유화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물과 기름이 지나간 상태로 초음파를 통과하게 되고, 통과하면 오일이 굉장히 작은 입자로 만들어져서 물에 부유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보시면 약간 담배 피는 것처럼 물속에 이렇게 연기가 부유되는데, 입자가 굉장히 작고 균일하게 만들어져야만 물속에 이렇게 부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도가 높아지면 거의 우유 이상의 현타객으로 만들어지고, 계면 하정제 없이 거의 5% 정도까지는 아예 상분리 없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10%, 20%를 만들어야 되면 아주 소량 0.1% 이하의 점증제를 타시게 되면 한 2년 이상 정도 안정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의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 집속형 초음파 기술이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노 유화, 물과 기름을 섞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나노 리포존, 그럼 이런 걸로 리포존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 나노 분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리브오일 1%를 가지고 계면산소를 쓰지 않고 유화를 한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입도 분석한 그래프고요. 가로가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집속 초음파 포커스트라 되어 있는 A가 저희가 1%짜리 올리브 오일을 만들고 나서 입도 분석한 결과인데, 메인 픽이 100에서 조금 지나간 15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작은 거는 50부터 큰 거는 200 나우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마이크로프로딕스사의 고압 분산기보다 훨씬 작은 입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균일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프로딕스도 작은 입자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입자와 큰 입자가 공존하기 때문에 얘가 합의를 하기 때문에 빨리 상분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는 입자가 굉장히 균일하고, 밑에 보시는 게 현미경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지속 초음파로 만든 건데, 입자의 크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 균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동영상을 보시면 이 브라운 모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얘네가 뜨려고 하는 에너지보다 자기가 스스로 쏟는 에너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오래된 거는 2년 정도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화가 잘 안 되는, 되게 웨이팅이 어려운 애들은 6개월 정도 안정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화 기술을 가지고 30%까지 제조를 해봤고, 얘는 계면산소를 안 쓰고 점증제 0.1%를 첨가한 이제 사례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상분리는 당연히 안 일어나고요. 저희가 지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내부의 수분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30%짜리가 수분이 70% 정도로 균일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12개월 동안 거의 수분 함량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만들어진 에멀전은 상분리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유상이나 수분 함량도 거의 균일하다라고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점증제를 0.1부터 저희가 액상에 보면 약간 에센스 제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점증제를 추가하시면 크림 제형으로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를 하실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모사와 저희가 마스크팩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가혹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면 이제 비행기를 태워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가온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5도, 23도, 45도 이렇게 사이클을 돌렸을 때 안정성을 본 겁니다. 10회를 돌렸을 때도
상분리 없이 안정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저희 장비로 만든 에머전을 굉장히 안정한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어서 제품화까지 활용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나노 리포솜입니다. 제 왼쪽에 보이시는 바틀에 있는 그림이 아까 집속형 초음파를 한 번 통과한 시료고요. 제가 궤도 레시틴으로 이제 제조를 한 겁니다. 이제 크라이오템 분석을 한 결과인데 보시면 굉장히 균일하게 100나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안정성이죠. 지금 저희 DLS 기준을 봤을 때 80나노 기준으로 거의 90일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PDI 값입니다. 저희가 표준 물질이라고 해서 교정하는 물질을 할 때 PDI 값이 0.1을 잡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PDI 값이 0.12 수준이어서 거의 표준 물질에 가까울 정도로 균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관상으로도 거의 6개월 이상 유지를 하고 있어서 나노 리포솜이나 뭐 LNP 같은 이런 소재 개발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TiO2를 가지고 있는 수분산이고요. 제가 TiO2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TiO2의 사용량이 그 나라의 경제성을 나타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나노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선크림이나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고 생필품도 들어가고 치약도 들어가고요. 얼마 전까지는 푸드 그레이드라고 해서 그 던킨 위에 올렸던 것도 TiO2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체 독성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바뀌는 추세인데 이렇게 TiO2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당연히 분산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까지는 계면활성제 없이 이제 균일하게 분산이 가능하고요. 이 결과는 1% 무계면활성제 분산한 결과입니다. 템이미를 보시면 초음파 분산 전에는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분산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도 굉장히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이즈가 여기까지 100나노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의 60나노 수준으로 균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입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년 이상 응집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라앉긴 합니다만 다시 손으로 흔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형태로 있어서 거의 응집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 가까울수록 분산이 훨씬 잘 되고요. CNT 같은 이제 그 월 형태, 약간 파이버 형태는 분산이 안 되는 형태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CMC라는 그 활성제를 조금 첨가를 하면 이제 거의 지금 12개월 이상 안정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싱글월 CNT는 거의 1%까지 저희가 분산을 해봤고 저희 부스에 오시면 보셨을 텐데 이제 굉장히 균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초음파의 기술의 특장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면 활성제 없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소재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계면 활성제를 없이 또는 저계면 활성제로 점도를 제어를 상승할 수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제형으로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매우 균일한 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소재에 이런 적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포함된 장비가 저희가 작년에 출시가 됐고 이제 제품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긴 한데 이런 형태로 저희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형과 소형 예상용 장비가 작년 출시가 돼서 현재 연구소와 대학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얘는 일단 공정을 잡는 용어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쪽에 주파수랑 파워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소재에 맞춰서 핸들링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이 본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루마리 휴지 형태의 초음파 소자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이 펌프로 수상과 유상을 일정하게 주입을 하면 안쪽을 통과할 때 두루마리 휴지 형태의 소자를 몇 번 통과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아웃풋이 일로 이제 만들어진 나노 입자 분산이나 유압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 번 돌리셔도 되고 원패스 하셔도 되고 소재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장점은 이 컨트롤 보드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장비를 만들 때 제가 써가면서 이제 불편한 거를 계속 디벨롭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컨트롤이 안 되지만 여기 보시면 그 펌프의 속도라든지 주입 속도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재에 맞춰서 좀 늦게 주입하든지 많이 주입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초음파를 치고 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몇 분 치고 있다라는 그 시간이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주파수마다 파워가 얼마 주고 있는지, 주파수가 얼마 주고 있는지를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분들은 이 컨트롤 보드만 가지고 공정을 다 제어할 수 있게 지금 장비가 개발되어 있고, 이거는 연구용 장비고요. 올해 저희가 대의당 500kg 이상 생산이 가능한 생산 장비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로 조건을 잡으시고 그 조건을 디벨롭 하셔가지고 양산형 장비에 셋업하시면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의 특장점 중에 하나인 인라인 공정입니다. 저희가 배치 타입으로 얘기하시잖아요. 100kg 하고 믹스 해가지고 붓고 또 100kg 하고. 근데 저희는 외부에서 시료가 끊임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속 공정입니다. 밖에서 예를 들어 200kg짜리 바트를 연결해 놓고 시작 누르면 밤새도록 그냥 계속 만들어내는 공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배치를 끌어내고 하는 게 없고, 또 하나 로스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끌고 오도 바트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라인에 묻어져 있는 로스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한 1%에서 2% 정도밖에 없어서 로스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재현성입니다. 이 초음파 소자의 가장 단점이 매번 균일한 에너지가 안 나가는데, 저희는 매번 트래킹을 해서 균일한 에너지가 나갈 수 있도록 트래킹을 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돌리더라도 배 같으면 같은 배가트가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오늘 만들고 내일 만들어도 거의 90% 이상 같은 제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핸들링이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처음 쓰시는 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용자 중심의 구동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장비 디브렉스의 큰 특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집속형 초음파 기술의 앞으로 어떤 분야에 쓸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코스메틱은 적용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전에 선블락 같은 거나 아니면은 파운데이션 같은 거 제조를 했을 때 훨씬 더 균일하게 분산이 돼서 발림성이 좋다는 피드백 받았기 때문에 코스메틱에 적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의약품에 굉장히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포점 같은 제형이나 아니면 LNP 같은 제형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굉장히 균일한 함량의 어떤 입자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기식 같은 경우에도 1차 배합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저희 장비를 통해서 배합을 하셔서 퀄리티가 있는 함량이 비슷한 것의 약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미컬 프로세싱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화학약 제품에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분산 유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을 통해서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싱그럴 CNT 1%까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카본 계열, 카본 블랙 같은 카본 계열도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아니면 배터리 이쪽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야는 이제 이트랙션이라고 추출 분야입니다. 저희가 유효성, 식물 성분이나 아니면 유효성이나 아니면은 그 DNA 세포 같은 막을 깰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외부 막을 깨는 분야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어떤 식물성 물질에다가 성분을 추출해서 그걸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시는데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에도 사용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일단 계면학생제를 최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체의 유독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분야긴 한데, 디그라데이션이라고 이제 분해 쪽에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중앙부에 모이는 초음파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절하면 분해가 되지 않는 독성 있는 물질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SK 에코플랜트나 K워터랑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가진 저희 퍼스트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술을 투자받은 연구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연구용 장비에서 양산화 기술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고,
20년도에 관련된 기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출자를 한 연구소 기업이고요. 2022년에 저희 퍼스트랩이 설립이 됐고 현재 한 2년 정도 설립이 되어 있는 기술 기반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장비 개발 이외에도 여러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비 개발은 계속 앞으로 더 옵티마이즈된 장비를 개발하고 양산형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소재 개발, 나노 리포좀이나 아니면은 뭐 LNP, 의약품 등의 겔화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해서 소재도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저희가 게재된 논문이나 아니면은 뭐 리서치하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다른 소재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되고 질문도 거기 하시면 제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홈페이지에서 궁금증 풀리시지 않은 것들은 저희 개인 메일로 주시면 제가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그 어떤 기술에 대해서 자기가 개발하신 제품에 대해서 애로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무교면학생제 초음파의 솔루션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